이번에 이야기해볼 애니는 현재 최고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2019년에 유포테이블에서 제작한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가는 고토게 코요하루이며 원작 마지막 권은 일본의 경우 2020년에 발매했으며 한국의 경우 2021년에 발매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이후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혹은 창을 닫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작품의 시작은 이 소년 카마도 탄지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마을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은 탄지로가 다음날 집에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 부서져 있었습니다. 5명의 남매와 어머니는 의문의 습격을 받아 바로 아랫 동생을 제외한 전원 사망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한 명의 동생이라도 살리기 위해 동생을 업고 내려가다가 동생이 이상한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동생의 이름은 카마도 네즈코로 이 소녀는 오빠 탄지로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동생과 대치하다 한 청년이 나타나 네즈코를 공격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토미오카 기우로 그는 귀살대에 주로 오니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俺の仕事は鬼を切ることだ。もちろん、お前の妹の首も跳ねる。 동생이 아직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탄지로는 네즈코를 적극 변호하고 네즈코 또한 그런 탄지로의 마음에 반응하여서인지 탄지로를 먹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우는 그 둘을 믿고 자신의 스승한테 보내 탄지로와 네즈코가 귀살대에 가입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귀살대가 된 탄지로는 동기들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주들을 만나기도 하며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약에 대해 박식한 타마요라고 하는 오니에게 오니의 피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니만큼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의 제작사인 유포테이블은 귀멸의 칼날 전까지 2007년에 극장 개봉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룬 공의 경계를 시작으로 페이트 제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얼리미티드 블레이드 워크스, 갓 이터, 테일즈 오브 제스티리아 더 크로스, 그리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 필 등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개봉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공의 경계가 보여주며 많은 타임문 팬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그 후에 나온 페이트 제로와 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시리즈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타임문 작품이 아닌 갓 이터랑 테일즈 오브 제스티리아 더 크로스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테일즈는 원작이 문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애니판인 더 크로스가 비판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갓 이터는 방영 당시 평이 전에 방영된 UBW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유포테이블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에 의해 평가 절감이 되어 현재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평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것으로 유포테이블은 타임문 작품만 잘 만든다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도 여전히 타임문 관련 작품의 퀄리티는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나온 귀멸의 칼날은 유포테이블의 오명을 벗겨줌과 동시에 그렇게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원작까지 초대박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원작을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애니메이션 일기의 분량은 원작 기준으로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적이었다면 큰 임팩트가 나오기 힘들었을 장면이 CG와 액션씬이 적절하게 섞인 연출을 잘하는 유포테이블의 손을 만나 명장면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본래 유포테이블은 좋은 작화와 액션씬을 잘 만들어 왔으나 일명 격투 게임 시점과 CCTV 시점을 자주 써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UBW와 같이 평이 좋은 작품은 물론 10년이 넘은 작품인 페이트 제로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격투 게임 시점의 경우 대다수의 액션 장면은 이 시점으로 보여주었고 CCTV 시점은 유포테이블 특유의 길게 늘어진 대사 장면에서 카메라 워크 없이 자주 보였습니다. 공의 경계의 경우 짧은 극장판이었기에 이런 장면 또한 짧게 지나갔지만
그 외의 작품은 너무 빈번히 보여주니 심심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결국 이런 장면의 단점은 아무리 CG가 훌륭해도 단조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포테이블은 사용하는 동화 수와 비교해서 상당히 어색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로 유명합니다. 동화 수가 적다고 꼭 움직임이 어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동화 수가 많다고 움직임이 부드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앱솔루트 듀오의 오프닝이며 에바타 료마라 하는 원화가가 혼자 그린 오프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오프닝을 정지하면 작봉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동영상으로 재생하면 적은 동화로 역동성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유포테이블의 경우 이 장면은 페이트 제로 8화의 키레이에 달리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전력으로 뛰고 있어야 할 장면인데 어깨의 움직임 등의 문제로 조깅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은 의도된 장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만큼 이 장면도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은 갓 이터의 아마미알 린도 데 디아우스 피타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본래 서로가 돌진하는 장면인데 어색한 움직임 덕분에 종종 걸음으로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과 무게 중심의 이동 등에 대한 묘사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연출을 CG로 덮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화려하고 멋있기는 하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에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UBW의 세이버 대 어쌔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왜 세이버는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냥 보면 전혀 모르겠을 장면을 슬로우로 돌려서 보면 어쌔신이 칼날을 잡히자 손잡이를 올려 세이버의 손에 상처를 내고 세이버는 이어져 오는 공격을 건틀렛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원래 속도로 보면 알고 있지 않았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유포테이블도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귀멸의 칼날의 액션씬은 이런 격투 게임 시점을 탈피하고 새로운 연출을 했고 실제로 이런 연출은 귀멸의 칼날의 대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큰 흥행을 한 작품이나 단점이 아예 없는 작품은 아닙니다. 물론 원작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액션씬의 움직임이라는 플러스 요인을 주어서 큰 파장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작의 단점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본래 많은 작품이 애니화가 되어 큰 흥행을 하면 재평가를 받기 마련이지만 귀멸의 칼날 원작의 일기분량은 그러지 못할 정도로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어색하고 큰 비판을 받은 부분은 역시 최종 선별 시험 편입니다. 귀살대가 되기 위한 최종 선발 시험은 처음 나왔을 때도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사비토의 사망 이유와 이 시험이 귀살대의 설립 목적과 상반된다는 것이 나온 이후 더욱 평가가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잔인한 장면으로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상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작품들에서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꼭 필요한 이유를 줍니다. 애니의 경우 진격의 거인 1화에 나온 거인들의 출몰과 에렌의 어머니가 잡아먹히는 장면은 에렌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청자들에게 거인을 말살해야 한다는 동기와 진격의 거인이 다른 소년 만화처럼 밝은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화 또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초반 장면이 잔인하게 찍힌 것은 온전히 시청자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잔인하고 끔찍하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전하려 한 감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오니와 싸워본 적도 없는 어린 소년 소녀들을 오니들이 있는 산에서 일주일간 버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잔인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 외에는 큰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살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만큼 사람 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そうか5人も生き残ったのかい優秀だね 그런데 그 많은 인원 중에 5명이 살아남은 것이 많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시험이라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릴 텐데 그럴 바에는 물량 공세로 많은 인원을 뽑아 오니를 죽이는 것이 더 효율이 좋을 것입니다. 작중 상현은 주가 1대1로 상대해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鬼が群れ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を知っていますか？鬼が共食いする理由を。鬼たちが束になって自分を襲ってくるのを防ぐためです。 그리고 오니들은 뭉쳐 살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많은 인원이 가서 죽이는 것이 더 이득일 겁니다.
작중 오니가 무잔의 피로 인해 변하며 무잔은 많은 오니를 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적은 오니를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괜히 중국이 6.25 전쟁 당시 인해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많은 대원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으나 어차피 선발 시험에서 죽나 싸우다가 죽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싸우다 죽는 편이 더 말이 됩니다. 특히 상현이 아닌 오니들은 많은 일반 대원이 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을 테니 많은 인원을 뽑아서 싸우면 되는데 굳이 이런 의미 없는 시험으로 죽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기유 세대에는 주가 될 수도 있는 소년 한 명을 잃은 참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런 시험으로 능력 좋은 사람만 뽑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주일간 오니를 죽인 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합격이니 운이 좋으면 그냥 합격할 수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 내에서 자극적인 장면만 보여줄 뿐 존재의 이유가 없는 어찌 보면 없는 것이 더 좋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귀살대 자체가 가진 오류들입니다. 일단 주를 포함한 귀살대원들의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반점 등의 영향으로 어린 귀살대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귀살대에는 탄지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반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만큼 이 이유는 현재 귀살대에서 10대 초반인 소년 소녀들을 모집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합니다. 사망한 대원들의 나이는 대다수가 반점으로 사망하는 25세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단 임무에 나가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처음 탄지로랑 네즈코를 타마요와 유지로가 있는 저택에 보낸 것은 이상한 소문이 도는 저택을 정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무한열차 같은 곳을 아무리 주라고는 하더라도 렌고쿠랑 탄지로 세대 3명만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정찰을 위해서도 아닌 많은 실종자가 나온 것을 알고 간 것이니 적어도 주를 한 명 더 데리고 갔다면 렌고쿠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애니화되면서 추가된 설정이지 원작에는 렌고쿠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저 궁금해서 따라갔습니다. 님은 그럼 귀멸의 칼날이 망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저 애니화되기 전까지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았던 것에는 이런 단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잘 만든 작품입니다. 정적이었던 장면은 명장면이 되었고 캐릭터들한테는 움직임이 더해져 더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네즈코가 귀엽습니다. 특히 몸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것은 정말 귀엽습니다. 귀멸의 칼날에 대한 호평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육악편이 진행되는 귀멸의 칼날은 이례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시선을 바꿔 제작사인 유포테이블의 문제점과 귀멸의 칼날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귀멸의 칼날의 인기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작품은 2013년에 방영된 진격의 거인 정도지만 진격의 거인의 경우도 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진격의 거인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지만 대부분 성인들을 한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은 반다이에서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 정도로 어린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원작이 완결된 현재 높은 확률로 애니메이션 또한 완결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 작품이지만 애니메이션화가 매우 잘된 작품이고 애니화가 원작의 단점을 상쇄해서 초대박을 친 것은 사실이기에 귀멸의 칼날과 유포테이블이 어떻게 다음 편을 만들지 기대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